항상 새로운 지식을 갈망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방대한 정보 속에서 헤매는 대신에 그 가장 핵심적이고 결정적인 통찰만 빠르고 효율적으로 파악하고 싶으신 여러분, 정말 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도 여러분의 귀중한 시간을 완벽하게 아껴드릴 흥미로운 지식의 여정을 준비했죠. 맞습니다. 오늘 우리의 심층 탐구 미션은 바로 2026년 2월 25일자 주요 인공지능 트렌드 브리핑, 즉 AI 데일리 인사이트 보고서를 하나하나 해부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서 정말 중요한 필수 고지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네, 오늘 우리가 깊이 파헤쳐 볼 이 모든 흥미로운 자료들은 김경진 변호사께서 제공해 주셨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정말 훌륭하고 귀중한 인사이트가 담긴 자료인데요. 맞습니다. 이 보고서가 참 대단한 게 그 단순히 새롭게 등장한 신기한 기술들을 나열하는 흔한 소개서가 절대 아니거든요. 네, 금융부터 보안, 신뢰성, 기업의 전략, 그리고 사법과 데이터 거버넌스까지 총 6개의 핵심 영역을 아주 세밀하게 쪼개고 있습니다. 우리 일상과 산업 전반을 아우르는 AI의 현주소를 마치 바코드처럼 정확하게 분석하고 있죠.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가장 흥미로운 지점은요. 이 자료가 단순히 기술이 얼마나 고도화되었는가를 찬양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찬양이 아니라면 어떤 쪽에 집중하고 있는 건가요? 오히려 AI라는 이 거대한 기술적 파도가 우리의 실물 경제, 그리고 이미 견고하게 짜여있는 복잡한 사회 시스템과 정면으로 충돌하면서 어떤 마찰음을 내고 있는지 그 변화에 집중하고 있는 겁니다. 마찰음이라 표현이 아주 와닿네요.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시면 AI가 더 이상 연구실 안의 마법 지팡이가 아니라 매일 자본과 규제가 격돌하는 현실 세계 한복판에 나와 있다는 걸 생생하게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파헤쳐보죠. 첫 번째로 살펴볼 영역은 돈의 흐름을 가장 직관적으로 보여주는 금융 분야입니다. 최근 뉴욕 증시 보면서 시장이 롤러코스터 같다고 느끼신 여러분들 많으실 텐데요. 극심한 변동성이 계속되고 있죠. 네, 이 보고서를 보면 그 이유가 명확히 나옵니다. AI 생산성 혁신에 대한 어마어마한 기대감, 그리고 반대로 이거 결국 터져버릴 거품 아니야 하는 공포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대형 기술주 몇 개로만 자본이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가는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거고요. 맞아요. 아침엔 낙관론 기사에 시장이 폭등했다가 오후엔 규제 강화 뉴스 한 줄에 다시 폭락하거든요. 여러분, 머릿속으로 그래프를 하나 그려보시면 좋겠습니다. 기대감이 완만하게 오르다가 끝부분에 가서는 위아래로 뾰족뾰족하게 요동치는 변동성 그래프 말이죠. 바로 그 뾰족한 구간이 지금 시장의 현주소입니다. 시장이 이렇게 민감하다는 건 역설적으로 기업 가치 평가의 척도가 완전히 이동했다는 뜻이거든요. 평가 척도가 이동했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달라진 건가요? 불과 얼마 전만 해도 우리도 이런 혁신적인 모델 개발 중입니다. 이렇게 기술력만 과시해도 주가가 천정부지로 솟았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기술력 자체에서 실행력, 현금 흐름, 규제 대응력이라는 아주 차가운 현실적 지표들로 넘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똑똑한 AI를 만들었어도 그래서 돈은 어떻게 벌 건데? 라고 묻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글로벌 규제는 어떻게 통과할 건데? 라는 질문에 답하지 못하면 가차없이 외면받는 겁니다. 이걸 더 큰 그림과 연결해 보면요. 실물 경제가 창출하는 가치보다 금융 가격이 미래 가치를 너무 과도하게 선반영해서 흔들림이 커진 상태라고 볼 수 있죠. 잠깐만요. 기술주가 미래 가치를 먹고 자라는 건 늘 있던 일 아닌가요? 닷컴 버블 때나 스마트폰 혁명 때도 주식시장은 항상 미래를 반영해서 출렁거렸잖아요. 아주 예리한 질문이신데요. 기술 발전 속도와 자본의 집중도가 과거와는 감히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빠르고 거대하기 때문입니다. 속도와 규모가 근본적으로 다르다. 네, 과거 인터넷 혁명 때는 물리적인 인프라가 깔리는 시간이라는 완충지대가 있었거든요. 하지만 AI는 이미 깔려있는 클라우드를 타고 단숨에 퍼져나갑니다. 엔진 자체는 훌륭한데 마차 속도가 너무 빠르다 보니 작은 돌멩이 하나에도 심하게 흔들리는 거죠. 완충지대가 없는 속도전. 정말 명쾌한 설명입니다. 자, 이렇게 자본이 쏠리고 속도가 빠르면 당연히 그림자도 짙어지는 법이죠. 두 번째 영역, 보안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부분 정말 중요합니다. 창과 방패의 대결이죠. 맞습니다. 아까 우리가 생산성 혁신을 찬양했는데 IBM 보고서를 보면 아주 섬뜩한 내용이 나옵니다.
해커들의 생산성도 똑같이 폭증했다는 겁니다. 네, 자동화된 피싱 메일이나 악성 코드 생성이 엄청나게 가속화되었죠. AI가 공격자의 창을 너무 날카롭게 만들어버렸습니다. 특히 보안 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이나 의료기관, 대기업에 취약한 협력사들이 집중 타깃이 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듣다 보니 좀 궁금한 게 있습니다. 방어하는 보안 기업들도 최첨단 AI를 써서 방패를 두껍게 만들고 있지 않나요? 당연히 방어자들도 훌륭한 도구를 쓰고 있습니다. 다중인증, 즉 MFA나 상시 모의 훈련 같은 방패들을 마련하고 있죠. 하지만 보안은 단순히 솔루션을 하나 도입하는 도구의 문제가 아닙니다. 도구의 문제가 아니라면요? 방어는 수만 번의 공격을 한 번의 예외도 없이 다 막아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거버넌스와 훈련 등 전반적인 운영의 질이 진짜 승부처가 됩니다. 특히 기업들이 예산을 짤 때 방어형 솔루션 비용만 생각할 게 아니라요. 네. 공격이 발생했을 때 역추적하고 복구하기 위한 보안 및 감사 로그 유지 비용을 필수로 책정해야 한다는 점을 이 자료가 아주 강력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AI 시대의 보안은 비싼 도구 쇼핑이 아니라 끊임없는 체질 개선과 훈련에 있다는 점 여러분도 꼭 각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외부 공격을 막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부에서 문제가 터지면 어떨까요? 세 번째 영역, 신뢰성에 관한 흥미로운 사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텐센트사 사산 사건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특정 조건에서 텐센트 AI 모델이 아주 부적절한 응답을 뱉어내서 즉각 사과하고 패치한 소동이 있었죠. 우리가 날씨를 묻는 일반적인 질문에는 대답을 아주 잘합니다. 문제는 예측하기 힘든 돌발 상황이나 악용 시도, 즉 엣지 케이스죠. 맞아요. 여러분, 머릿속으로 한번 상상해 보시죠. 악의적인 의도가 들어올 때 AI가 대답을 하는 대신에 안전정책상 답할 수 없습니다 라고 거절 메시지를 내보내도록 막는 보이지 않는 방패벽이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안전 가드레일이라고 부르죠. 네, 이 가드레일이 바로 신뢰성의 핵심입니다. 여기서 텐센트 사례가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이제 상용 AI의 품질 기준이 완전히 제정이 되고 있다는 거죠. 품질 기준이 제정이 된다고요? 예전에는 우리 AI가 얼마나 정확한가, 즉 지능과 정확도가 경쟁의 축이었잖아요. 이제는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는가, 즉 트러스트 앤 세이프티로 이동했습니다. 단 한 번의 혐오 발언이나 환각이 엄청난 브랜드 리스크를 만드니까요. 그래서 일부러 공격해보며 취약점을 찾는 레드팀 테스트가 필수라고 보고서에 나와 있군요. 결국 AI의 진짜 품질은 단순한 지능이 아니라 통제된 안전에 있다는 말씀이네요. 정확합니다. 통제된 안전이 없으면 비즈니스에 도입할 수가 없죠. 통제된 안전, 아주 묵직한 키워드입니다. 그렇다면 이 통제력이라는 화두를 거대한 생태계 단위로 확정해 볼까요? 네 번째 영역인 전략 부분인데요. 여기서 빠질 수 없는 기업, 바로 애플입니다. 애플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죠. 네, 이 자료를 보면 애플이 공급망 전략을 크게 바꾸고 있습니다. 지도 이미지를 한번 떠올려 보시죠. 대만이나 중국에 있던 의존도를 낮추고 미국의 지정학적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서 미국 본토 내의 AI 서버와 생산 기지를 대대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 움직임을 이해하려면 애플 특유의 수직 계열화 전략을 심층적으로 봐야 합니다. 칩을 직접 설계하고 그게 들어가는 기기를 만들고 그 위에 AI 서비스를 얻는 이 모든 과정을 완벽하게 통합하려는 겁니다. 소프트웨어만 하는 게 아니고요? 맞습니다. 이를 통해 애플이 노리는 건 결국 온디바이스 AI의 주도권이거든요. 데이터를 외부 클라우드로 보내지 않고 기기 안에서 다 처리하겠다는 강력한 의지죠. 잠깐만요. 온디바이스가 좋다는 건 알겠는데 굳이 미국 안의 생산 인프라까지 새롭게 구축하면서 돈을 쏟아볼 만큼 그게 중요한 승부수인가요? 그럼요. 애플은 AI를 단순한 기능으로 보지 않습니다. 제조, 인프라, 하드웨어가 통합된 완전한 생태계 통제로 접근하는 거죠. 이 통제력이 있어야 중장기적인 납기 신뢰도도 확보하고 무엇보다 경쟁사가 따라올 수 없는 최고 수준의 데이터 보안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반도체부터 물리적 기지까지 자국 내에 두면서 거대한 AI 제국을 통제하려는 거군요. 자, 기업들이 기술 생태계를 통제하려 한다면 우리 사회의 질서를 통제하는 곳은 어떨까요? 다섯 번째 영역, 사법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법정 안으로 들어온 AI 이야기네요. 맞습니다. 여러분, 정의의 여신상에 들고 있는 저울을 한번 묘사해 볼게요. 이 저울의 한쪽에는 막중한 책임을 지는 인간의 판단이 굳건히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쪽에는 단순히 서류를 요약하고 검색하는 것으로만 엄격히 제한된 AI 보조가 있죠. 이 대목에서 아주 중요한 질문이 하나 떠오릅니다.
지식은 AI가 훨씬 많을 텐데 왜 법정에서는 철저히 보조적인 역할로만 제한할까요? 그러게요. 심지어 감정에 휘둘리지 않으니까 AI 판사가 더 공정하지 않냐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거든요. 이론적으로는 솔깃하지만 현실 사법 시스템에서는 용납될 수 없는 발상입니다. 가장 큰 리스크는 바로 환각 현상 때문이죠. 아, 그럴싸하게 거짓말을 지어내는 현상 말이죠. 네, 한 사람의 인생에 걸린 재판에서 AI가 만들어낸 단 한 줄의 거짓말은 치명적입니다. 그래서 사실 인정이나 양형 판단 같은 핵심 영역은 AI 사용이 엄격히 제한되고 반드시 인간의 교차 검증이 필수적입니다. 효율성보다 중요한 게 따로 있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바로 설명 가능성과 절차적 정당성이 사법 AI 도입의 핵심 관건입니다. 다만 인간 판사나 변호사의 시간을 아껴주는 보조 도구로서는 아주 강력하기 때문에 이 툴을 다루는 역량의 차이가 곧 실무 격차로 이어질 전망이라는 점도 간과해선 안 됩니다. 판결의 주체는 영원히 인간이지만 그 인간을 돕는 보조 역량은 한계가 없다는 말씀이군요. 자, 어느덧 오늘 심층 탐구의 마지막 6번째 슬라이드인 데이터 거버넌스입니다. 방금 법적 책임 이야기를 했는데 기업들이 마주하는 가장 현실적인 리스크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가성비 AI의 함정이죠. 맞아요. 여러분 거대한 빙산 이미지를 하나 떠올려 보시죠. 수면 위로 보이는 빙산의 일각은 달콤한 저비용입니다. 중국발 저가 모델들이 쏟아지고 있잖아요. 하지만 수면 아래에는 저작권 침해, 법적 책임, 데이터 유출이라는 거대한 위험이 숨어 있다는 비유입니다. 대체 그 모델들이 어떻게 그렇게 싸게 만들어졌을까요? 수많은 경우 남의 저작물을 무단으로 긁어모아 학습했기 때문입니다. 만약 기업이 단순히 싸다고 그런 AI를 도입했다가 나중에 무단학습 사실이 밝혀지면 어떻게 되나요? AI를 가져다 쓴 기업까지 줄줄이 법적 폭탄을 맞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기업들이 도입할 때 이제 성능표만 보지 않습니다. 아, 데이터 거버넌스와 법적 보증을 따지는군요. 정확합니다. 글로벌 규제가 강화되면서 투명한 데이터 레지스트리가 필수 표준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시장의 넥스트 전장은 가격 경쟁이 아닙니다. 합법적 데이터 신뢰 싸움으로 완전히 넘어간 거죠. 싼 맛에 쓰다가 배가 침몰한다는 뼈아픈 교훈이네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보고서가 제시한 6개의 핵심 영역을 모두 탐험해 보았습니다. 증시의 변동성, 해커와의 싸움, 텐센트의 사과, 애플의 강력한 통제력, 법정의 신중함, 그리고 저작권 분쟁까지요. 정말 광범위하지만 하나로 연결되는 흐름이 있죠. 맞습니다. 이 모든 게 결국 무슨 의미일까요? AI가 이제 단순한 놀라운 기술의 단계를 지나서 현실 세계의 신뢰와 책임, 그리고 통제의 시험대에 올랐다는 뜻입니다. 방송을 마무리하며 다시 한번 명확히 밝힙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 깊이 있고 통찰력 넘치는 모든 자료와 분석의 토대는 김경진 변호사께서 제공해 주신 자료에 바탕을 두고 있다는 점 다시 한번 감사와 함께 청취자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저도 오늘 자료를 통해 AI를 안전하게 통제하기 위한 수많은 가드레일과 인간의 책임에 대해 깊이 공감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일상으로 돌아가셔서 한 번쯤 생각해 보실 만한 도발적인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오, 어떤 질문인가요? 만약 우리가 AI의 예측 불가능성을 완벽하게 통제하고 모든 데이터를 합법적으로만 투명하게 통제하는 데 성공한다면 말이죠. 그것은 우리를 위한 가장 완벽하게 안전한 도구의 탄생일까요? 아니면 AI가 가질 수 있었던 진정한 창조적 도약의 날개를 우리 스스로 꺾어버리는 결과가 될까요? 완벽한 안전인가? 아니면 창조의 날개를 꺾는 것인가? 정말 오랜 시간 곱씹어볼 만한 화두네요. 정답을 섣불리 내릴 수 없는 이 질문에 무게를 남겨두며 여러분의 지속적인 호기심과 배움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저희는 다음 심층 탐구 시간에서 뵙겠습니다.